네, 11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아침 방송 5%고요. 저 이제 미국장이 좀 밀리면서 박스권 하단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아침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아직 시작 전이에요. 8시 55분인데 어차피 시작하면 또 떨어져서 나와서 변동을 되게 많이 만들 겁니다. 근데 미국이든 뭐든 추세가 꺼진다기보다는 박스권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변동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볼 거예요. 그다음 우리나라가 특히나 수급 변동이 더 많다 보니까 어제 물론 삼전으로 수급 다 빨려가면서 미리 선마형 됐지만 여전히 박스로 보죠. 그 상태에서 슈퍼 반도체는 미국의 AI 쪽이 차별화되고 확장되고 많이 흔드는 과정에서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보고 있지만 이 반도체 기준으로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차트랑 내용을 다 봐드리겠지만 여전히 지금 단기 조정되는 살짝 사이클에서 그때 나스닥 기준 잠깐 보시면 이때가 11월 20일이었어요. 10월 달에 만에 쏠렸던 부분이 과도했고, 그때 뒤에 빠졌던 부분이 마이클 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셧다운 때문에 또 고용도 지표가 살짝 괜찮게 나오면서 금리는 안 해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기대가 불안감 되게 많았던 시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릴 때 네 가지 기준이잖아요. AI에 대한 변동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라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이 AI 쪽이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경기 시소라든지 뭐 경기 부러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트럼프가 또 목리 부리는 게 아니라 장도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약간 말도 안 먹히고 있는 트럼프긴 한데, 물론 뒤에서 꼼꼼한 베센트가 되게 잘 받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 베센트인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1시에 대국민 발표를 할 겁니다. 뭐 1년간의 성과도 얘기하겠지만 트럼프가 또 앞으로 뭐 경제가 좋다, 정식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AI 관련 얘기를 또 하겠죠. 11시 같이 봐주시면서 기술적으로 떨어지고 수급이나 투심이 되게 불안해 미국도. 아침에 제가 1시간 정도 정리해서 항상 아침에 시황 올려드리는데 방송을 따로 찍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봤던 이 시황을 다 정리해 드렸으니까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잡히세요. 항상 같이 봐주신 분 감사하고. 자, 오라클이 제가 약한 고리로서 뒷땅 카나리아였잖아요. 엔비디아파와 구글파인데 일단은 지금 오라클이 다시 한번 약한 데서 추가로 떨어지다 보니까 뭐 잠깐 변동은 준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박스를 만드는 구간이라 봅니다. 계속 이게 사실 오픈에 돈 벌겠어, 너무 지금 B2B로 가다 보니까 자금 부담스러운데, 이런 이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17년, 27년짜리가 1년 28년 지원도 됐다는 얘기 나왔고, 어제는 블루아울이 그 전격적으로 오라클이나 오픈AI 쪽에 데이터 센터 진입 쪽 자금을 대는 쪽인데 얘들이 그걸 취소해 버렸거든. 이 부분은 뭐 약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약간 어떤 AI에 대한 부분이 디슘이라든지 전망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떨어졌다 하더라도 오라클이나 다른 쪽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 너네들 말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말해도 지금은 장애 조정받고 AI에 대해서 불신이 커지는 과정에서 안 먹힙니다. 약간 밑으로 떨어진 부분이 과도하는 것도 인정을 좀 해야 돼요. 뭐 주가는 밑에서 보지만 출렁거리고 있고, 아마존이라든지 오픈AI 쪽에서 나왔던 부분도 그때 얘기했던 순환 쪽으로 순환 투자? 뭐 약간 뭐 폰지까지는 아니지만 한참 예전에 말했던 그걸로 보는 거 아니냐. 근데 크게 봤을 때 스타게이트나 미국 전체 보는 이 AI 쪽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봅니다. 다들 그렇게 보시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 안 좋게 작용을 해요. 엔비디아가 독점 꺾이고 GPU가 떨어지면 구글의 TPU가 올라오고 아마존에 나오는 또 자체 칩이 또 있습니다. 자체 칩이 이름이 뭐 T모싱이 나오던데 걔들을 또 쓰라고 하니까 야, 칩이 GPU, TPU 뭐 또 한 개 또 나오고 계속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비엔비디아 쪽으로 갈리고, 또 구글 칩 쪽으로 또 브로드컴 좋다라 했는데 지금 아마존 만드는 자체 칩의 브로드컴이 또 적으니까 브로드컴 강하게 받던 얘도 실적 되게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안 좋은 박스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 저는 잠깐 이제 그 BOJ 금요일까지 봐야 된다 보는데 매물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걔들이 좀 떨어지고 다른 쪽이죠. 가치주보는 다우나 제가 말할 때 헬스케어나 산업재나 특히나 금융 쪽으로 자금들 이동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워낙 3년 동안 잘 갔던 주도주들이 흔들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던 투심이나 그런 수급들이 좀 변동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잠깐 볼까요? 자, 11월달 쭉 빠졌을 때 이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11월 20일. 이때 사실 가장 3년간 주도주였던 엔비디아 실적이 나온 날입니다. 좋게 나왔어요. 좋게 나왔는데 3% 떴다가 쭉 밀려버렸지. 아까 말했던 뭐 여러 가지 공격도 있었지만 AI에 대한, 그다음에 고용이라든지 셧다운에 대한 부분, 그때는 이제 그 FMC 안 할 때니까 금리는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하는 살짝 그런 불안감 때문에 훅 밀려버렸는데, 자, 같이 보는 이때 보면 이 빅스 변동도 지수가 그전보다 덜 올라가면서
생각보다 좀 익절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꼭지를 치고 주가는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살짝 볼 때 마이크론 실적 되게 좋게 나왔어요. 오늘 사실 아침에 나온 마이크론 실적은 장에서 혼자만 지금 5% 정도 올라가 있는데, 분명히 TPU든 GPU든 아마존 자체 칩이든 앞으로 로봇을 만들다 다른 소프트웨어에 반도체는 다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성장은 AI 쪽 싸운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제일 좋은 거예요. 마이크론보다 HBM이든 DRAM이든 점유율 높은 당연히 삼전이나 하이닉스 좋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외국인 수급과 특히 개인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변동은 만들 겁니다. 근데 지금 AI가 꺾이는 게 아니고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여기서 박스를 만드는 구간이라 그러면 그중에 제일 나은 반도체 쪽에 벽을 급을 낼 필요는 없어요. 변동성 만든 지수에서도 반등을 주고 CPI하고 이제 BOG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삼전 기준으로는 별로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나마 선별대가 볼 때 우리 쪽 반도체가 제일 좋아요. 그런 면에서 아침에 분명히 흔들 수 있겠지만, 어제 우리나라가 코스닥 다 팔고 삼전 다 넘어갔잖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삼전이 계속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박스에 좀 걸려있다는 얘기 드렸습니다. 잠깐 볼게요. 자, 삼성전자하고 아침에 출렁거릴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좋아요. AI가 경쟁되고 저끼리 자체팀 만들고 확장되는 과정에서도 삼전은 사실 오늘도 출렁거릴 수 있겠지. 물론 외국인 수급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뭐 더블 난 거에서 약간 팔아두더라도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오래 떨어지거나 제가 써놨던 여기서 신규로 사실 분은 사면 되는데, 변동될 때는 그렇게 막 급하게 하실 필요 없고 이 기준 잡히면 괜찮은데, 오늘 두 번째로 주스 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LG엔솔이 구전화 있었던 그게 계약이 취소됐어요. 포드에서도 지금 유럽도 얘기드렸지만 2차 전지나 친환경 그린 산업 쪽에 정책적으로 지금 많이 못 밉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관련했던 2차 전지나 이 전기차 관련들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 되면 2차 전지가 코스피랑 코스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 그걸 감안하라 그랬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볼 때 바이오는 분명히 투심이라는 거 있겠지만 자체애로 충분히 기다릴 수 있고, 제가 환율 관련 우리나라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할 때 국민연금 수급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인들 수급이 왔다 갔다 투심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빅바이오 애로 기다리는 거랑 우리 특히 비만 바이오 아침에 괜찮은데 기준 잡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미국은 사실은 지금 AI 쪽 가던 부분이 분명히 살짝 깨지고 분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단기간이 아니라 내년 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AI 쪽에 제일 괜찮은 건 뭐죠? 이래저래 다 걸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반도체 기준으로 코스피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단기 수급 왔다 갔다 코스닥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애로 기다리고 정책 기대감이 있는 바이오, 그 다음 특히 비만 쪽, 우리 로봇들은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지만 파트 2에서 수급 다 발라들어요. 빅수급 빠지지 않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떨어질 때 대장주 빅머니주들이 뭐죠? 빠질 때 덜 빠져요. 장이 안 빠질 수 없어요. 당이 조정받을 수 있는데 그때 빠질 때 덜 빠지고 큰 돈이 안 빠진 이후에 다음 상승 나오면 그때 더 올라가는 게 상승 탄력 강한 강강약약 빅머니 주식입니다. 저 그런 분에서 아침에 제가 호가 볼 때 출렁거리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알지노미스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돈이 좀 몰릴 수도 있거든. 바로 상부터 버렸네. 오늘은 돈 몰 일이 없겠다. 이게 워낙 기술이 좋기 때문에 바이오 좀 봤던 신규주거든요. 근데 9만 원 같으면 장외에서 한 14만 원 갔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정도 아니면 뭐 월요일까지 할 수 있는데, 뭐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서 바이오 전체로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더 강한 게 뭐냐 계속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용 물량이 많은 그런 섹터들이나 종목 내에서 그런 종목들이 좀 부담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했던 삼전 기준, 그 다음에 빅바이오 중에서 특히나 비만초, 그 다음 바이오 중, 그 로봇 중에서 가장 큰 로봇주, 근데 우리가 또 안 빠지고 있었던 한류주도 상당히 괜찮죠. 배당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개인들보다는 우리는 수급이 깔끔하고 묵직한 종목 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흔들리고 단기 밀리더라도 오히려 저는 되게 좋은 기간을 보낼 수 있다.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좀 빠지다 보니까 줄렁거릴 수 있는데, 자, 코스닥 말씀드렸지만 3위 되게 중요해요. 3위. 어제는 코스피는 안 그렇지만 코스닥이 3일째 빠졌단 말이야. 자, 3일째 빠지면 어떻죠? 여전히 추세가 상방이라 그랬잖아. 코스닥이 흔들더라도 상방은 많이 오르고 적게 빠지고 출렁출렁 계단을 만듭니다. 3일째 빠지면 여기 또 걸려요. 여기서부터는 추격 매도가 아니라 잘 홀딩하시기 좋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오히려 새로 들어온 분들이나 여유 있는 분들은 저점 매수도 분할로 할 수 있는 저런 구간이라 봐요. 자, 10분 동안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쭉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잘 참고해 주시고 또 정확한 거는 정리해서 마감 방송 때 전해드리겠습니다.